지난 주말이었죠.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던 날입니다.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요.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최지원 기자, 가해자 누굽니까? 신분이 좀 밝혀졌나요? 네, 아직 그 20대 남성이다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뭐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이력들은 발견되지 않았고, 혹시 뭐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그러지는 않습니까? 예, 뭐 그런 것도 뭐 일각에서는 보수단체 소속이거나 아니면 보수정당의 일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그 정당 소속 이력이 없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요. 이제 이분이 지난 일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평산 책방을 찾아서 그 책방에 있는 여직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여기 왔다 가지 않았느냐, 문 전 대통령을 좀 만나러 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A 씨가 뭐 당황을 했겠죠, 당연히. 지금 이 2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이 책방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 여직원이 만류를 계속했고, 이 만류하는 여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파손을 한 이후에 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식의 무차별 폭행이 약 8분가량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군데 이제 몸에 여러 군데 골절을 입었는데요. 팔은 뭐 부러졌다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갈비뼈와 척추뼈까지 지금 골절이 된 상태라고 해서 네. 팔에는 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팔에 붓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 수술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이 평산마을 이사회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런 식의 상황,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, 사실상 이런 사태가 일정 부분 예고된 측면도 있던 것이 지난 일요일에 그 현장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일종의 유튜버들이나 뭐 강성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네. 물론 이 20대 남성이 그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 아직 드러나지 당연히 않았지만, 그 이재명 대표가 평산을 찾았던 그 상황에서도 다소 이제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예방한 직후에 본인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과도된 지지는 좀 자제해달라, 과도된 행동들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직후에 이런 폭행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단죄를 내려야 하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매우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발생한 셈인데요. 상황이 매우 위중해서 그 피해 여성은 지금 수술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의료계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최 국장님, 네.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요. 저런 폭행이 벌어진 곳이 경호구역 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면 그때 경호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가 가족 수사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, 네. 자, 가족 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? 아니, 그걸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수사에 뭐 찬성을 하는 사람이 와서 저런 폭행을 저질렀는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와서 폭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관한 뭐 갖가지 관측을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다. 좀 신중해야 된다. 네. 왜냐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부분이고,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구역 아니에요. 네. 경호구역 아니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우회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렇죠? 근데 폭행이 8분간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죠. 네. 그러면은 그 전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이제 거기서 뭐 논란이 벌어진 것도 네. 적어도 몇 분은 될 거라고요. 네. 그러면 10분 이상 동안 경호구역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호원은 뭐 했나? 그렇죠? 네. 경호원은 그런 우위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도 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. 그래서 좀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만약 이 20대 남성이 그 네. 폭행을 여직원한테 하고 난 뒤에 가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막 돌진을 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. 거리인데. 네. 그러니까 경호구역 아니라고 하는데, 그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소란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호원은 그 경호구역 아니기 때문에, 아니든 뭐 가까운 거리든 간에 경호원이 신경을 써서 그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근데 그 대비한 정황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. 네.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최근 이 대표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통합이라는 그 의미에 계속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.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. 김 대변인께요.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이제 이번 폭행 사건으로 뭔가 오해가 빚어질까봐 뭔가 좀 이렇게 단속을 하는 느낌도 주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고 난 이후에 예. 방문하기 전부터 약간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 좀 뭐랄까 비방이랄까요? 아니면은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한 것도 있었어요. 네, 아니 그 자리에서도 문재인 사과하라 뭐 이런 고함 소리도 있었다고 그래요.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또 모두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,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낸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이재명 대표가 올해 1월 그 초에 네. 본인도 이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이런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과격한 폭력 행태가 난무하고 있어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,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이 평산마을의 이사회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. 이게 개인적인 어떤 증오와 적개심이 증오 폭력이라는 이런 큰 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그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윤 정부의 검찰의 이 도 넘는 행위들,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막아내자,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, 이런 사이에서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, 특히나 이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뭐 전혀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만 그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이거는 뭐 당내의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적 예방 차원을 한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아무튼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폭행을 저지른 이 가해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, 이 범행 동기를 좀 조속하게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